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윤미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50살이고 남편은 퇴직 후 당뇨 합병증으로 집에서 요양 중이에요. 딸아이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어서 저와 남편 둘이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남편 약을 챙겨드리고 식탁 위에 죽을 놓았어요. 남편은 늘 그렇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미숙아, 고생 많다. 이제 너도 좀 쉬어야지. 저는 괜찮다고 웃었지만 솔직히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당뇨 때문에 남편이 깰 때마다 일어나야 했고 하루 종일 간병하느라 제 시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결심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한 명 쓰자고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남의 손을 어떻게 믿냐, 집에 사람 들이는 거 아니다. 하지만 제 체력으로는 더는 버틸 수 없었기에 결국 인터넷 구인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고 또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저 요양보호사 정선이에요. 혹시 아직 구하고 계시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뭔가 서늘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선이.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어요. 하지만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바로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였죠. 첫인상은 깔끔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 같네요. 우리 집이랑 잘 맞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안심했지만 문득 그녀의 시선이 식탁 위에 놓인 통장에 머무는 걸 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그 눈빛은 익숙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탁.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저는 휴대폰 불빛을 켜서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대신 식탁 위 통장 위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분명히 노트 아래에 두었는데 지금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선희 씨는 낮에는 친절하고 상냥했지만 밤이 되면 방 안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방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소리. 이제 곧 끝날 거예요. 그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분명히 구분은 안 갔지만 그건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새벽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림자 하나. 선희 씨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얼굴로 창문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왜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건지를요.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던 그날, 선희 씨는 평소보다 먼저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어딘가 섬뜩했어요. 그녀의 손끝이 식탁 위를 스칠 때마다 유난히 통장 쪽으로 시선이 머물렀거든요.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선희 씨, 통장 위에 먼지가 좀 있네요. 혹시 옮기셨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손대지 않았어요. 주무시는 동안 창문을 열어놔서 바람에 밀린 것 같네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묘한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그녀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식사도 그녀가 만든 걸 더 잘 드시고 약도 그녀가 챙겨주길 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손만 찾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녀가 곁에 없으면 불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잠든 뒤 저는 서류함을 열어봤습니다. 통장과 도장, 보험 서류들이 들어있던 그 서랍. 그런데 통장이 하나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혹시나 싶어 선희 씨 방 문 앞에 귀를 대봤습니다. 안에서는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 속에는 뭔가 묘한 울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아직 보름도 안 됐는데 이미 무언가가 틀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통장 하나가 안 보여요. 혹시 어디 옮겨놨어요? 남편은 피곤한 듯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선희 씨가 보관하고 있잖아. 당신이 부탁했다면서?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바로 선희 씨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아, 사모님. 어제 회계장부 정리하다가 남편분께서 직접 저한테 맡기셨어요. 혹시 불편하셨어요? 그녀의 말은 완벽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줬던 것 같아. 그날 밤 제 손은 떨렸습니다. 남편까지 그녀에게 마음을 완전히 내준 걸까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씩 우리 가족의 신뢰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집에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박정희. 모르는 번호였지만 어딘가 낯익은 이름이었어요. 전화 속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요양보호사, 혹시 이름이 정선이 아니에요? 그녀,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번졌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우리 집 요양보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 방에서 들려온 목소리. 선희 씨가 남편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미숙 씨는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제가 다 챙길게요. 그녀의 말 속엔 묘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던 통장은 며칠 뒤 남편 침대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봉투엔 붉은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제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창문 밖을 봤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정원 한쪽에 검은 우산을 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선희 씨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녀가 없으면 밥도 먹지 않으려 했고 약을 챙길 때도 제 손이 아닌 선희 씨 손만 찾았습니다. 저는 몰래 선희 씨의 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외출한 틈을 타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너무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지만 책상 위에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가죽 커버에 이름표도 없는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8월 15일 구리시동. 남편 상태 양호. 사모님 경계심 있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밑으로 이어진 글씨들엔 우리 가족의 일상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혈당 수치, 식사량, 약 복용 시간, 심지어 제가 외출한 시간까지.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되었다. 이번엔 반드시 끝을 본다. 저는 숨이 막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요양보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관찰하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어요. 그 순간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선희 씨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 방에 왜 들어오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손에 쥔 수첩을 뒤로 감췄습니다. 아, 미안해요. 그냥 방 좀 정리하려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 뭘 숨기고 계신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나 차분했지만 그 안엔 서늘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내려놓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청소용 수건이에요.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심하세요. 제 방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의 내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는 준비되었다. 이번엔 반드시 끝을 본다. 그녀가 그는이라고 한 건 혹시 제 남편을 말하는 걸까요? 그녀는 대체 무슨 끝을 보려는 걸까요? 다음 날 남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의식을 잃었고 응급차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누가 인슐린 양을 잘못 조절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약을 챙긴 건 저도 남편도 아닌 오직 선희 씨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그녀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제 일은 끝났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지나쳐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수첩 한 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열린 페이지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희 완료.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며칠 전 제게 전화를 걸었던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박정희 씨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집에서도 통장이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도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녀의 눈빛은 광기와 즐거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윤미숙 씨. 그녀가 문을 나가고 난 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가 바람에 넘겨졌습니다. 윤미숙 진행 중.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남편은 며칠 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원인을 투약량 오류라고 했지만 그 약을 손댄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정선희. 그녀가 떠난 뒤로도 집안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것처럼요. 밤이 되면 거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리고 창문 유리에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 닦았는데도 다음 날이면 또 생겼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식탁에 놓인 약통, 반쯤 비어있는 컵, 그리고 그 옆에 놓인 통장. 그 통장은 여전히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제 거예요. 남편이 깨어나면 이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미숙 씨, 남편분이 퇴원 수속을 밟으셨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퇴원이라뇨? 의식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의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보호자분이 와서 퇴원 서류에 서명하셨다고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 위엔 병원복만 가지런히 있었고 남편의 인슐린 주사기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라니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중년 여성이었어요. 아내분 대신 왔다고 하셨는데 이름이 정선이었던 것 같아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미숙 씨, 남편분은 제가 잘 모시고 있어요. 이번엔 더 오래 함께 할 거예요.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끝 네 자리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박정혜 씨가 전화 걸어왔던 번호와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이 납치된 것 같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냉정했습니다. 본인이 자의로 퇴원한 경우면 실종이 아닙니다. 그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퇴원할 수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집 안으로 돌아오자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켠에 놓여있던 가족 사진. 그 속에 있던 남편의 얼굴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문질러 지운 듯 했어요. 그날 밤 거실 불이 꺼져 있는 사이 문틈 너머로 낯익은 향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향은 선희 씨가 늘 쓰던 향수 냄새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소파 위에 남편의 옷이 니틀리 개켜져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편해지셨어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순간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스르르 열리며 바람이 살짝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미숙 씨, 약속 지키셔야죠. 이번엔 당신 차례예요.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불빛이 꺼진 거실 한가운데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저는 숨을 참은 채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숙 씨, 저 왔어요. 생각보다 빨리 그분이 준비되셨네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정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웃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선희 씨?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남편분은 아주 평온하게 계세요. 이젠 통장이나 약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녀의 말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평온하게가 어떤 뜻인지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경찰을 부르려 했지만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가 제 시선을 따라 웃었습니다. 찾으시는 거 여기 있어요. 그녀는 제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박정희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분 아직 저한테 미련이 많더라고요. 그녀의 손끝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집 참 따뜻하네요. 근데 이상하죠? 남편분은 사진 속에서도 점점 사라져요. 그 말이 끝나자 전등이 깜빡거리며 불이 나갔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이제 제 사람이에요. 당신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급히 방문 안으로 뛰어들어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어요. 탁, 탁, 탁.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작은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보세요. 숨을 죽이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녀를 봤습니다. 집 안에 있는 줄 알았던 정선이가 창문 밖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제게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하고 천천히 뒤돌아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도망치듯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선이요? 그 사람 이미 사망한 지 반년 됐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우리 집에 왔다니까요. 그녀는 남편을 데려갔어요.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다른 집 요양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신 말씀하신 박정희 시집에서요.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제 우리 집에 왔던 건 뭐였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이 이상하게 깨끗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지만 소파 위엔 작은 쪽지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윤미숙 완료.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집을 나와 언니 집에 머물렀습니다. 불 꺼진 거실, 창문 밖 어둠, 그 모든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게 속삭이는 듯 했어요. 돌아오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정선이의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그냥 그 집 팔고 이사가. 그런 집은 오래 있으면 안 돼.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 비워둔 집이 아니라 누군가 여전히 살고 있는 집 같았어요. 거실에는 남편의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누군가의 구두 한 켤레가 더 있었습니다. 검은색 구두. 그건 선희 씨가 항상 신던 구두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거실을 돌아봤어요. 그때 부엌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자 싱크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에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구멍처럼 까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선희 씨가 말했어요. 이제 편안히 쉬래요. 여보, 당신도 같이 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뒤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림자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복장을 하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이네요. 이제 세 분이 한 집에 모였으니 다 정리된 거죠. 그녀의 눈빛에는 기묘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느릿하게 걸어오며 속삭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남편분은 이미 제 곁에 있어요. 이젠 당신 차례예요. 그녀가 제 어깨에 손을 얹는 순간 주변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고요했습니다. 남편도 선희 씨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선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부부 사이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정선이의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만 해도 없던 사진이었어요. 제가 직접 걸어둔 가족 사진인데 그녀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걸까요? 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켜둔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마저 사람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나요? 제가 그 말을 하자 옆방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제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부드럽지만 섬뜩한 여자 목소리였어요. 사모님,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시죠? 순간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낡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요양 중에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선희 씨, 오늘은 우리 둘만의 날입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요양보호사와 그런 관계였단 말인가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일기장 끝장에 낯선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윤미숙 씨,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건 남편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정선이의 필체였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남편의 일기장에 썼을까요? 그때 거실의 조명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더니 벽에 걸린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사진 속 정선이의 얼굴이 찢겨나갔습니다. 그 뒤로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 손끝이 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집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기로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녀가 남편 곁을 떠나지 못했는지, 그리고 아침이 되자 현관문 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흰 봉투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의 약속 잊지 마세요. 그 흰 봉투를 손에 쥐는 순간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붉은 글씨가 번진 듯 스며들며 손바닥에 남았습니다. 마치 피가 번진 것처럼요.
봉투를 조심스레 뜯어보니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남편과 정선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원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남편의 손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당신도 함께 있었잖아요. 약속은 셋이서 했어요. 잊으셨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있었다고요? 그 약속이 뭐길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전 요양보호사를 처음 소개받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정선이는 유난히 밝은 웃음을 지으며 제게 말했었죠. 사모님 약속해요. 제가 이분 평생 편히 모시게 해드릴게요. 그때는 단순히 일하는 다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녀의 그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찰에 연락을 하려 했지만 휴대전화가 이상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꺼지더니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약속은 깨면 안 돼요. 바로 그 순간 창문이 쾅 하고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거실을 휘몰아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컵이 바닥에 떨어지고 벽에 걸린 시계가 멈췄습니다. 모든 소리가 멎고 오직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 벽에서 뭔가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벽지 뒤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 여러 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선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미숙님께.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편지 안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내 자리를 이어야 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선이, 그리고 나. 우리 셋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문득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며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낮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약속은 지켜야죠.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온 냉기가 제 숨결을 베어갔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지만 손잡이가 스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쇠가 삐걱대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벽을 비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찰컥하고 열렸습니다. 그 문틈으로 들어온 사람은 정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며칠 전보다 더 창백했고 눈밑은 시커멓게 파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제가 다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당신이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가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갸웃하더니 조용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발소리 하나하나가 바닥을 긁는 듯 들렸습니다. 남편분은 지금 편안해요. 이제 사모님만 오시면 돼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 조명이 꺼지고 모든 창문이 동시에 닫혔습니다. 문이 잠기고 집안이 암흑에 잠겼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떨어뜨렸습니다. 불빛이 바닥을 굴러다니며 잠깐 그녀의 발목을 비쳤는데 그곳엔 발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끝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귀 옆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미숙 씨,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 됐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손을 휘둘렀지만 손끝엔 아무것도 닿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사라지고 대신 거실 한가운데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뒤에는 또 하나의 쪽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꼭 당신 손으로 끝내세요. 저는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 집이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구두 한 짝. 그건 분명 정선이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죽은 걸까요? 아니면 아직 이 집 어딘가에 있는 걸까요? 그날 새벽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착한 경찰은 문을 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집안엔 당신 혼자뿐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로 제가 상상한 걸까요? 하지만 경찰이 나가고 난 뒤 거실벽에서 미세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사모님, 이제 제 차례예요. 그날 밤 집안은 숨이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멈춘 듯 했고 창문 밖으로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너무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 불을 켰지만 불빛은 깜빡거리며 금세 사라졌습니다. 정선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모님, 이제 제 차례예요. 저는 그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남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향 냄새와 함께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의 침대 옆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정선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남편의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끝나요. 이 사람은 약속을 지켰어요. 이제 사모님 차례예요. 그녀의 눈빛엔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방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액자가 흔들리며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계약서 같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양계약서라는 글자 아래에 제 이름, 남편의 이름, 그리고 정선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적힌 문장 하나.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함. 순간 등줄기로 소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 계약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남편을 내게 맡기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단순한 일 계약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이든 사랑이든 끝은 같아요. 이제 세상엔 우리 셋만 있으면 돼요. 그녀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에서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번져나와 제 손목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수가, 약속은 깨면 안 돼. 그 목소리와 함께 방 안의 불빛이 사라졌고 세상이 잠시 정지한 듯 고요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윤미숙 씨, 남편분은 이미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제 옆 탁자 위에 놓인 물컵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그림자는 미소 지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약속을 지킬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컵 안에 물결이 잦아들자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선희 씨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며칠 뒤 그 집은 다시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름 모를 중년 부부가 그 집을 계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웃으며 말했죠. 이상하게도 그 집은 항상 요양보호사가 먼저 일하러 온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 순간 제 옆에 앉은 간병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선이에요. 주변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에 닿는 순간 모든 기억이 하얗게 사라졌습니다.